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와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일부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정권이 스포츠 강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조직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메달조차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이 조직적으로 운동선수용 약물을 제조해 선수들에게 제공한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들은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약물이 겉으로는 피로회복제나 영양제이지만 실제로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금지 약물들이라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양시의 한 체육 관련 소식통은 11일 북한 체육성사나 체육과학연구소가 평양 보통강구역 대타령 이동과 서성구역에 각각 운동선수용 약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다며 그곳에서 제조되는 약물은 피로회복제, 영양제로 표기되어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공장들에서 생산한 약품은 체육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며 대개 동독과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 도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체 생물학적 연구를 거쳐 운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약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약품에는 피로회복제나 영양제 외에 흥분제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장에서 단백동화제나 근육강화제, 근육이완제뿐 아니라 양약과 한약, 운동선수용 스포츠 음료 등이 다양하게 연구 제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선수들에게 꾸준히 제공되는 스포츠 음료는 종합 비타민과 철분과 같은 영양제가 다량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선수들과 체육 관계자들은 도핑 약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몇몇 선수들은 건강을 우려해 제공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복용했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인민군 11호 병원에서 생산된 약물을 군인 신분 선수들인 4.25 체육단 선수들에게 투약하고 이 약의 효능에 현혹돼 일부 부유한 주민들까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해외에서 탈북한 한 탈북인은 북한이 한때 아스피린 모양의 총폭탄이라는 알약도 생산해 선수들에게 제공했다면서 국가가 제조한 약이어서 주민들 속에서도 호평을 얻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김정수 선수와 2011년 독일 여자 월드컵 축구 선수 송정순, 정복심 등 5명, 그리고 2014년 카자흐스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김은주와 이정화 등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북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한의 역도 영웅으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김은국도 2015년 11월 미국 역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1개씩 획득했지만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자격 정지와 메달 박탈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체육 영웅으로 대우를 받지만 성적이 저조하면 사상 검토와 처벌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귀순한 태용호 공사는 지금까지 탈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하며 북한 체제를 서방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탈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선전 담당인 태 공사는 부인 오혜선 씨, 두 아들 및 딸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입국 시기는 이번 달 상순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 공사는 현재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탈북민 보호센터에서 탈북 경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세한 입국 경로나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나 신변 보호 문제 때문에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태공사는 200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 때 대표단 단장으로 나서면서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BBC 방송의 서울, 평양 특파원인 스티브 에번스는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왔던 태공사가 올여름 평양에 복귀할 예정을 앞두고 북한 대사관이 있는 런던 서부에서 몇 주 전에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도 태공사의 한국 망명 의미는 북한의 핵심 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배계층의 내부 결속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본다며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 조사를 마친 후에 유관기관 협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다음 달 개막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다음 달 13일 개막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작성된 36쪽 분량의 제71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군축과 관련한 유엔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핵과 다른 모든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감축은 유엔의 중점 목표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를 향한 이 같은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20년간 발효되지 않고 핵 분열 물질에 대한 조약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 깊이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2014년 인권 문제로 이 보고서에 언급됐으며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으로 군축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반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인종말살, 인권범죄에 대항해온 유엔의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비참하게도 극악범죄를 막으려는 열망과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이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법적 의무와 보호 의무를 묵살하려는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에리트리아, 수단의 남코도판 지역을 지켜보고 있고 이라크와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또 북한을 에리트리아와 시리아와 함께 자국 국민들에게 인권범죄를 자행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9월 초 시행될 한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행령 해설집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8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사실상의 확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 적용 대상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법 조문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해설집은 일종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 통일부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됩니다. 연간 예산 250억 원, 미화로 약 2,300만 달러,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제기된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대북 전략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핵 우산 제공에 대한 확신을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차관보는 김두연 한반도 미래포럼 방문 연구원과 함께 8월 16일 미 원자력 과학자협회에 공동으로 기고한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는가라는 글에서 한국이 핵 보유를 자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론을 완화하고 역내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미국 안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이 향후 전략적 지형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당국은 한국민이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에 의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성명과 연합훈련을 포함한 가시적인 조치를 수시로 취해야 하며 특히 B-52, B-2 전략적 폭격기 배치와 같이 한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논 차관보는 북한의 전략 능력이 향상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한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는 등의 결정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가장 효과적인 억지가 되도록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한국에 그런 역할을 주느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도록 지켜보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어느 선택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와 김 연구원은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 전현직 관료와 외교관, 군인, 국회의원 등과 두루 면담한 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 원료로 쓸 플라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플라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지난 2013년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17일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했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핵연료분 공장, 5000kW 흑연감속炉, 방사화학연구소 등은 병진 노선이 제시된 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흑연감속炉에서 꺼낸 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핵 무력 건설과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으며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달성하고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흑연감속炉의 플루토늄 생산량과 재처리량, 우라늄 농축 능력은 과거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전문가가 평가해왔고 이번에도 그들의 평가에 맡겨둔다며 정확한 생산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맹국이 아니고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으므로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5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감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2014년 표명한 이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이 밝힌 대로 플루토늄 생산이 사실이라면 이는 육자회담의 합의를 백지로 되돌리는 것이며 핵무기 증산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무기 연료로 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힘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이 2011년 말 북한 정권의 1인자로 등장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커졌고 이는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된 상황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고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가 진단했습니다. HRNK는 8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실태 보고서를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지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압력이 커진 동시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과 같이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되는 도발과 함께 고위층 숙청이나 탈북 시도자에 대한 탄압이 함께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왔지만 그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와의 연관이 커지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지하자원 채굴 등의 비인간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된 점은 안보 관련 연구와 인권 탄압 실태 파악 노력이 접점을 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강제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탄압 현장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면 HRNK를 비롯한 민간에서 탈북민 인터뷰나 동향 분석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들과 함께 분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어떤 종류의 도발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히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HRNK의 입장입니다. 김정은 정권 이전에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룰 때 인권 문제가 핵 문제 같은 안보 현안보다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던 점은 HRNK뿐 아니라 여러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HRNK는 이날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나는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징으로 고위층 숙청과 탈북 시도자에 대한 탄압과 함께 여성에 대한 탄압 강화, 강제수용소 운영제도의 재구성과 경제적 필요에 따른 강제수용소 수감자 인력 동원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어 HRNK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탄압 강화 또는 경제 여건 개선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던 탈북민 수가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인 데 대해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일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8월 16일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 전쟁 도발 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 보검, 민족 공동의 재산으로서 동족을 공갈하거나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제라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과장하지 않고서는 정권 자체를 지탱할 수 없는 김정은 독재 체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